자, 저희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49페이지 가서 제 8절 갈게요. 국세 우선권 가서 좀 정리합시다. 49페이지죠. 제 8절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제 국세 우선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의 조문에, 국세기법 조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조문은 뭐가 돼요?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그죠? 자, 뭐가 된다? 오케이. 다른 채권의, 그죠? 관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하게 되면, 그죠? 자, 보세요. 실제로 이 국세 우선권에 관한 내용은 국세 우선권이 아니고요. 뭐가 내용이, 그지? 들어가 있는 거냐면, 국세 징수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포착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먼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국세 우선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가 될까? 그지? 국세 법정기일이 됩니다. 그래서 출발해 본다면, 그죠?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있는, 그지? 거주자 갑이라는 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자가 2018년 귀속 소득세에 대해서 뭐랬어요? 2019년도 5월에, 그죠? 당연히 뭐랬다는 거예요? 5월 31일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5월 31일까지 뭐랬어요? 소득세 신고만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뭘 하지 않았어요? 납부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관청은 두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때 납부하지 않은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었다면, 그죠? 이자는 이 지위가 순수한 납세 의무자에서 체납자의 시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첫 번째 단계에서 뭐 할까요?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 그죠?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뭘 보낼까요?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독촉장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혹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그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지와 독촉에 의한, 그지? 징수 절차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임의적 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납세자가 납부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그지? 고지 독촉에 의해서 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독촉장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그죠? 체납자에 뭐가 있어요? 자, 아파트가 뭐 한 채가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역시 당연히 부동산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랄까?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때 혹시 관할 세무서장 등은 혹시 법원에 뭐 없이 집행 명령 없이 곧바로 말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력 집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갑이라는 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통상은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야. 물론 그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혹시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지 그게 이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매각 절차가 될 것이고 또 그죠 뭐 매각할 그 체납자의 재산이 1,000만 원 미만이랍니다. 또 매수 희망자가 없대요. 그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뭘 하게 될까?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생겨나는 문제가 뭐가 될까? 청산을 한다는 것 것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뭐가 일어났고 이 공매를 통해서 혹시 현금으로 이렇게 환가가 됐을 거예요. 그죠?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매각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는 뭐가 돼요? 그죠? 저 매각대금에 대한 그치? 배분 절차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될까? 이 배분 순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매각대금 배분 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치 변수는 뭐가 될까? 그치 이제 국세 법정기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치 이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따지는 게 뭐가 된다? 국세 기본법에 그치 국세 우선권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 국세 우선권은 거의 국세 징수법의 내용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 하나가 일단 뭐가 돼? 그치?
국세 그치 법정기일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치 여러분이 국세 우선권을 볼 때는 꼭 그치 이거 하나만큼 정리하셔야 돼. 우리가 이제 납세무효 확장 쪽을 볼 때도 그죠 그쪽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국세 법정기일은 무엇이다 그치 자 뭐가 됩니까 그치 다른 채권자도 그치 누구의 그치 조세 채권에 또는 국세 채권에 뭐를 그치 존부를 그치 국세 채권에 뭐예요 존재 여부를 그치 존재 뭐를 그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존재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그치 확인할 수 그죠 있는 그치 자 뭐를 말한다 공시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그치 법정기일의 예시 사례에 대해서도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신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게 확정된 조세 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 멋진 말을 쓴다면 확정된 이 말을 써 놓으면 될까요? 그래서 확정된 조세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 신고납세 방식에 있어서 신고납세 방식에 뭐가 있습니까? 국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치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가 된다? 그치 신고납세 방식 국세에서 신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뭐 그 신고일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이 신고납세 방식이 국세예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가? 신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가 된다? 납세고지서 그죠? 납세고지서 뭐가 그죠? 발송일이 자 뭐가 된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시 정비할 내용은 뭐가 있다? 오케이? 이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럼 국세 우선권의 적용에 있어서 그치? 자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안 돼. 공부가 그치? 1순위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체납처분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2순위는 뭐가 될까요? 그죠? 최종 3개월 임금과 최근 3년간 퇴직금이 될 거예요. 3순위에 대해서 이제 가끔 강사들이 갖고 시끄럽게 하는데 그죠? 그 재산에 대해서 그치? 대해서 뭐가 된 그치 부과된 그치 자 뭐가 됩니까 국세 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는 뭐가 될 것인가?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뭐 있다 상증세하고 상속증여세하고 뭐가 있다 그치 종합부동산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건 뭐다 제 4순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항상 뭐를 비교하는 것이야 그치 국세 그치 법정기일하고 그죠 법정기일하고 vs 오케이 그죠 담보 설정일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정도도 공부를 안 했다면 세무사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죠 진짜 이거 들어가서 뭐 할까요? 그치 참여만 하는 것이지. 국세 법정기일과 뭐다 그치 담보 설정일을 비교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때 국세 법정기일이 담보 설정일보다 가깝거나 빠르다면 당연히 4순위는 뭐가 된다? 국세 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5순위는 피담보 채권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으로 가서 한번 정비를 해보시죠. 자, 문제 1번입니다. 그치? 문제 1번으로 가서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문제 1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첫 번째가 뭐가 돼요? 물음 1이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물음 1 한번 가보시죠. 사업자인 갑이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그치? 법정 신고기한이 2017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답니다. 그치? 그러면 신고가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뭐 그죠? 과세관청은 결정해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다? 자료의 요약을 먼저 하고 가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치? 거주자 누구? 사업자인 갑이라는 친구가 그치? 2016년 귀속분 소득세를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치? 5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서 납세지관이나 세무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했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7년 11월 14일 등기부표로 발송이
됐답니다. 그러면 신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이고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될 것이고 이 결정에서 고지한 날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국세의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잡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잡았다면 사실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정고지를 언제 했습니까? 그것이 자 보시죠. 2017년 11월 14일에 했다는 겁니다. 그치? 2017년 그죠? 11월 14일에 했다는 것이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죠? 같은 해 11월 17일 적법하게 가백에 송달했답니다. 그럼 11월 17일은 뭐가 될까요? 그죠? 11월 17일은 국세 법정기일이 아니라 국세 불복 등에 있어서 그죠? 자 뭐가 돼요? 그죠? 이 결정고의서를 그죠? 수령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언제가 17일이 2017년 그치? 2017년 11월 17일이 뭐가 돼? 그죠? 납세고의서를 수령한 날이 됩니다. 이거는 뭐가 돼? 국세 불복 청구에 있어서 불복 청구에 그죠?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봅시다. 그러나 갑이 위 고지된 소득세를 지정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서 관할 세무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갑소유 주택을 뭐랬고, 그죠? 2018년 11월 12일 압류 등기를 했고, 2019년 4월 16일 동주택을 매각을 했답니다. 갑소유주택의 처분대금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잡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처분대금이 얼마가 나왔다는 것이야. 그죠? 1.2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치?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일본 문제에서는 뭐가 될까? 배분 순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겠죠. 그럼 과세관청이 처분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 및 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료를 포착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자료를 체크라고 하시면 되겠죠. 2017년 언제? 5월 27일이 나왔네. 그치? 5월 27일이 나왔으니까 이 이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담보 설정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항상 비교할 건 뭐가 된다? 여기에요. 그러면 그죠? 담보 설정일은 언제가 된다? 그죠? 5월 언제가 됐습니까? 27일이 됩니다. 5월 27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가 빨랐어? 담보 설정일이 빨랐겠죠. 그러면 자, 물음 1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본다면 제1순위로 그죠? 변제가 돼야 될 거 뭐가 된다? 체납처분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제 5번 보세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 나와 있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2017년 1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보다는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뭐예요? 오케이? 자, 조세채권이 당연히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하나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순위로 가져가야 되는 게 뭐다? 체납처분비 역시 1,000만 원, 1천만 원이 우선 변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조금 가서 쓰겠습니다. 1천만 원이 1순위가 됐을 것이고 제2순위는 뭐가 됐다? 오케이? 그죠? 당연히 역시 최종 그죠? 3개월 뭐하고 임금하고 그죠? 임금하고 또는 뭐가 있어? 그치? 최근 그치? 3년간 퇴직금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뭐 있나? 법에 의해서 그죠? 법에 의해 뭐가 된? 그치? 보장된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소액 임차보증금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럼 자, 이 순위로 변제가 돼야 될 거 뭐가 있을까? 그치? 최종 3개월 임금 2천만 원이 그치? 여기에 적히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순위로 가야 될 건 과연 있냐? 그치?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가상금은 없죠. 그럼 제4순위가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제4순위는 뭐가 됐을까? 피담보 채권이 됐을 겁니다. 왜? 담보 설정일이 빨랐기 때문에. 그러면 피담보 채권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저당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그리고 나서 제5순위가 뭐가 될까요? 그죠? 항상 피담보 채권하고 기타 임금 채권은 같이 움직여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쌍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기타 임금 채권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타 임금 채권이 얼마가 있나? 1,000만 원이 또 존재를 하겠네요. 그죠? 1,000만 원이 존재를 하겠네. 그럼 자, 3천, 그지? 그죠? 6천, 7천, 오케이? 자, 1천
1.2억 중에서 혹시 소득세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네. 그래서 그죠? 제 6순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놓는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제 6순위, 그지? 자, 뭐가 됩니까? 소득세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총 1.2억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이 됐네요.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순위로 이제 우리가 잡아가야 될 건 이 금액이다.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물음 2로 가서 정리할 건 뭐예요? 해당 주택이 압류 전에 역시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이 됐답니다. 오케이? 과세관청의 소득세 및 가상임의 징수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그치?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야 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 2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난 경우 국세 액시 법정 기일 전에 액시 기일 전에 뭐가 설정됐다는가 양도담보가 설정이 됐다는 겁니다. 양도담보가 그죠?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될까? 국세 법정 기일 후에 뭐가 이루어진 경우야?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역시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요. 그때 당연히 역시 국세 법정 기일 전에 뭐가 됐다는가? 양도담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피담보, 그지, 채권의, 즉, 그지, 담보권자의 권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뭐 한다? 그지, 양도담보권자는, 그지, 양도담보권자는 뭐를 지지 않습니까? 그지,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자,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양도담보권자는 물적 납세 의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 법정기일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좀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역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세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권자의 그시 법정기일 전에 양도담보가 먼저 설정된지, 오케이? 그시 국세 법정기일 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지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시 이렇게 정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52페이지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할 내용이 뭐가 있나. 제가 이거는 만든 문제인데요. 그지? 항상 진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디서도 기본 강의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지? 근데 희한하게 가르치더라고. 회계학원 세무사들은 그지? 세법을 가르친다면서 희한한 가르침을 합니다. 그지? 그러면서 묘하게 이상한 거 뭐 어디서 끄집어갖고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어. 그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그죠? 항상 그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정리해서 정비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문제 한번 가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52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52페이지에 문제를 가져가기 전에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혹시 국세 법정기일이 혹시 자, 우리가 국세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지? 이 국세 법정기일은 혹시 크게 이제 네 가지 사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국세 법정기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국세 법정기일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세채권의 확정된 조세채권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공시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럼 이게 이제 응용되는 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뭐에서 응용됩니까? 국세 우선권에서 이제 응용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응용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이 혹시 양도담보권자에 뭐가 있다? 이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하고 그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다시 어디에 혹시 부가가치세법하고 상속증여세법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로 다시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도 좀 알고 가셔야 돼. 그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다시 한번 어디로 응용이 되는 것이다. 자, 어디에? 그죠? 상속세 및 역시 상정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의 어디에 역시 자, 그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 의지에서 그죠?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의 뭐로 그죠?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치?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은 뭐 있다? 자, 부가가치세법입니다. 그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뭐가 돼요? 그죠? 수탁자의 물적 납세에 대한 규정으로 그죠? 다시 확장이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알고 와야 돼. 그럼 첫 번째 응용은 국세 우선권, 두 번째는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 또 하나 이제 응용될 만한 내용이 뭐 있을까요? 그죠?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그죠? 압류와 어떤 내용이 있다? 그치?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연결을 또 하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 뭐가 있을까? 통정허위, 그치? 통정허위 뭐가 있어요? 그죠?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뭐가 있다. 그죠? 취소권 행사로 가서, 그치? 취소권 행사로 가서 연결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세 법정길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때 이제 국세 법정길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되는데, 신고가 없어요. 오케이? 그때는 뭐 한다? 납세고의서 발송일이 뭐가 되는 것이다. 그치? 국세 법정길이 됩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한테는 납세고지를 어떻게 할까요? 납부 통지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정확히 이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가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갑시다. 문제 가시죠. 자, 문제를 풀면서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에 혹시 2번을 가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것마다 자료를 요약해야 됩니다. 모든 사례 문제는 사례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약 한번 해봅시다. 개인사업자 가번 2017년 기소 소득세에 대해서 201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혹시 자, 똑같은 케이스네요. 자, 2017 귀속, 그죠? 17 귀속 뭐를, 그치? 소득세를 뭐 하지 않았대, 그죠? 2018, 그치? 5에, 그치?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죠? 이에 대해 갑의 관할 세무서장은 갑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의 합계액을 2억 원으로 해서, 그죠? 2019년 3월 10일 납세고의서를 등기부표로 발송을 했답니다. 당연히, 그치? 자, 이래서 뭐 했다는 것이야? 그치?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치? 관할 세무서장, 과세관청은 뭐 했을까요? 그죠? 과세관청은 당연히 결정을 했을 것이고 뭐 했을까? 고지를 냈을 겁니다. 이 결정 고질이 언제가 되는 것이다. 혹시 2019년 3월 10일이 된다는가? 2019.3.10이 됐다는 겁니다. 이날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결정해서 2019년 3월 10일 날 혹시 결정 고지를 냈을 것이고 이게 뭐가 돼야 국세 법정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의 모든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갑은 2019년 2월 15일에 2019년 2월 15일에 유일한 자신의 재산이 시가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차입함과 동시에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답니다. 그지? 이때 역시 을이 실행한 담보는 뭐다?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담보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는가? 그럼 뭐가 설정되어 있나? 오케이? 자, 양도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도담보 설정일은 그죠? 양도담보의 뭐는 혹시 설정일은 언제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역시 담보 설정일에 대한 자료가 됩니다. 2019년 그죠? 19년 언제? 2.15일에 뭐가 됐어?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가? 그럼 뭐를 따져야 될까? 혹시 국세 법정기일과 담보 설정일을 따지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봐야 될 내용이 되겠네. 그러면 자 보세요. 국세기본법상 물음 1이죠? 그죠? 자 문제 가서 물음 1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네. 그치? 물음 1. 그치? 자 뭐라고 나왔나요? 그치?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그치? 설명을 하라. 이렇게 그치? 정리를 했죠. 그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무에 양도담보권자의 그치? 담보권자의 뭐에 대한 그죠?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한 그죠? 자 뭐를 볼까요? 적용 요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그치? 정리해야 될까? 양도담보권자는 본래 그치? 납세무자가 아니죠.
그것이 담보재산을 가지고 있는 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그것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적용 요건 다음에 요건을 그것이 자 뭐 해야 된다?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그것이 주된 납세자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납세자에게 체납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체납 처분을 했으나 뭐가 징수 부족액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징수 부족액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죠? 자, 언제 국세 자가 국세에 법정기일 기일 후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그죠? 양도담보가 설정이 됐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국세 법정기 역시 납부통지서가 뭐하는 시점에 납부통지서 발송 시점에 자 국세 법정기일이 되겠죠? 양도담보권자가 되니까 납부통지서가 자 뭐하는 시점에 발송일에 납부통지서 발송일에 뭐가 존재했어야 돼요? 양도담보 그죠? 재산이 존재를 했어야 됩니다. 이 세 개 요건이 뭐가 돼요? 그죠?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 적용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음 2에서 뭐를 물어봤을까? 체크 한번 잘 해보기를 바래요. 자, 저희가 이제 답안지에 답을 쓰면 이 한 판에 다 쓰죠. 여러분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음 2에서 위 사례에서 양도담보권자인 을이 갑의 소득세 등에서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역시 논거를 들어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자 쟁점사항하고 그죠? 자 뭐만 정리하면 될까? 이때는 5점짜리가 되니까 결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예요? 그죠? 쟁점사항 것이 양도담보권자 누가 그시 자 을이 그죠? 양도담보권자 누가 그시 담보권자 그죠? 을이 그시 자 뭐를 물적납세 의무를 그시 부담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사항이 됩니다. 결론 이미 끝났죠? 자, 뭐가 됐어요? 국세의익시, 자, 뭐 전에, 법정기일 전에, 자,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어? 양도담보가 뭐가 되어 있다는가?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설정이 돼 있는 것으로 이때, 그치? 양도담보권자 을은, 그치? 을은 뭐 한다? 그죠? 월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비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에서 뭐를 물어봤나? 이걸 이제 하나 물어봤고, 그치? 두 번째 물음 3에서 물어본 것, 위 사례와는 별개로 2019년 3월 20일, 그치? 자, 2019년 3월 20일에 뭐 했다는 것이야? 자, 물음 3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 3에서 이제 중요한 자료가 하나 나오죠. 자, 3.21에 뭐 했다는 것이야. 그치? 3.21에, 그치? 뭘 했다는 겁니까? 그치? 병과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치? 3월 20일에 뭐 했어요? 병과, 그치? 가등기 담보, 그죠?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치? 체결했다는 것이야. 이때도 이제 문제를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다시 한번 뭐가 돼? 국세, 법정기일은 언제가 됐나? 법정기일은, 그치? 자, 3월, 그죠? 10일이 됐어요. 근데 양도담보가 언제 가등기 담보가 언제 설정이 돼 있어? 그치? 자, 3월 20일 날 설정이 돼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자, 뭐 하기 전에, 이때 이제 번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번등기 전에 뭘 한다면, 관할 세무상이 압류를 한다면, 그치? 당연히 뭐 한다? 국세 우선권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등기 담보 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소득세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까? 그지? 가등기 담보 설정을 한, 그지? 가등기 담보권자와 가등기 담보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할 세무상은 뭐 한다? 그지? 번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관할 세무서장은, 그죠? 서장은, 그지? 당연히 뭐, 그죠? 가등기 이후, 그지? 그죠? 자, 뭐가 되기 전에? 번등기가 되기 전에, 그치? 자, 뭐 한다면, 그죠?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재산에 대한, 뭐를, 그치? 압류를 한다면, 그치? 자, 뭐 할 수 있다? 국세 우선권을, 그치?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 결론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따라와야 되는데 이 정도도 못 따라온 분이 90%가 넘지. 그러니까 세법학에서 뭐 40점, 40 몇 점만 맞자. 그리고 회계학 공부하자. 그럼 회계사 공부하다가 넘어온 친구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세법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음 4로 가서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입니다. 가끔 이제 학생들이 질문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만일 갑이 국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혹시 허위로 담보 설정 금액을 7억 원으로 해서 2018년 6월 20일 특수관계 없는 혹시 정과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언제 혹시 2018년 2018년 6.20일에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설정 계약을 뭘 했어요? 그죠? 체결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그러면 당연히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지? 자, 이 담보 설정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우선하니까, 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지?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가? 당연히 이때는, 그지? 원칙적으로 국세 우선권의 작동으로는 이거를 따라낼 수가 없다는 것이야. 그럼 국세기본법의 규정으로는 뭐가 있어요? 국세기본법의 규정으로는, 그지? 자, 뭐가 있다? 통정허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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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뭐가 있어? 계약에 대한 것이 자, 뭐 할 수 있다?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지? 체납 국세를, 그지? 국세를 뭐 할 수 있다?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를 할 때는 것이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어디 것이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 민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면 것이 취소권 행사의 행사 방법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오로지 뭐 그죠?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소재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이라는 그죠? 통정 것이 허위 것이 계약이라는 뭐는 것이 증명은 누가 해야 된다? 증명 책임은 당연히 과세관청이 부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것이 내용은 여러분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지? 만약에 누가 특수관계인이 개입이 돼 있었다면 그때는 뭐죠?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것이 자, 뭐가 돼요? 추정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것이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을 하겠지만 것이 자, 뭐가 됩니까? 국세의 것이 법정기일 전 얼마 전에 법정기일 것이 1년 전에 것이 1년 이내에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인과 뭐 했다는 거야? 특수관계인과 뭐 했다는 겁니까?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체결을 했대요. 이때는 통정의 담보 설정 계약으로 뭐 하니까? 추정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입증 책임이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그지 내용에서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려하지 않고 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위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2번 문제는 50페이지 2번 문제는 앞으로 출제가 되더라도 아주 좋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죠? 키워드 중심으로 꼭 그죠? 글을 써가는 습관을 좀 들이면서 공부를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죠?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나와 있죠.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해서, 그지? 문제가 벌써, 그지? 세 문제나 나와 있네. 왜 이렇게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지? 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죠?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하나, 두 문제인가요? 그지?
두 문제네요. 두 문제. 그지?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그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두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문제 이렇게 정비를 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2005년도에 이제 시험에 나오고, 2018년도에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편집하는 분이 이거를 2번으로 했어야 되는데, 3번으로 해갔네. 그지? 체킹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그지? 2번, 두 번째 문제는 2번입니다. 그렇게 가서, 가산세 부과 감면까지 여러분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산세 부과 감면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그지? 정비를 다시 한번 한다면, 그지? 자, 보시죠. 가산세 부과 감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정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세요. 자, 가산세는, 그지? 왜 중요한가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지? 가산세가 뭔지도 모르고 몇 프로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게 과연 세법인가요? 자, 희한하게 이제 국세기본법이든 또, 그죠?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세법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꼭 제 말씀 듣고 따라서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출발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어디 가서? 9절에 가서, 그죠? 가산세 부과 감면을 한번 가겠습니다. 제 9절이에요. 그죠? 물론 올해는 다시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과와 감면에 대해서 좀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할 게 뭐예요? 가산세에 대해서 그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가산세는 그지 가산세 부과 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뒀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을 뒀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국세기본법은 법적 지위가 뭐예요? 국세에 관해서, 그죠? 기본적이고 공통경영상을 다루고 있는 법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국세기본법의 뭐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에 관한 뭐는? 규정은? 그지? 전부 다 어디에 준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그지? 자,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세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개별세법에도 뭐가 된다는 것이야?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에 대한 규정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1차 때도 이 문제를 내는 것이고 2차 때도 이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공부를 했지만 강사들 중에 이 가산세를 똑바로 가르쳐주는 강사가 심지어 없어. 가산금하고 비교해라. 진짜 미친 거야. 그럼 가산세는 뭘까? 자, 이 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비하셔야 돼요. 그럼 가산세 부과 감면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것들은 거의 이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첫 번째, 가산세 의의는 뭘까? 자, 이때 이제 이 말을 꼭 내야 돼. 뭐, 세법에 따른 성실한 의무의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내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그지? 자, 어떻게? 그지? 세법에 따른 산출세에게, 그지? 가산의 증서하는 금액이다. 그럼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세법에 따른 성실한, 그지? 자, 의무이행, 그지? 확보를, 그지? 뭐 하기 위해서? 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그래서 세법에 따른 성실한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서, 오케이? 산출세액 가산에 징수하는 금액을 받아, 그지? 가산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가산세는 뭘까? 자, 우리가 민법에서는 보시죠. 그죠? 민법에서는 그죠? 채무불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민사 채권 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채무자가 만기가 될 때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요. 그럼 곧바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2대 발생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우리 세법에서 신고 의무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가, 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가, 그때 과세관청이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온 나라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판이 될 거야. 응?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정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산세의 이제 법적 성질은 무엇일까요? 그죠? 당연히 얘는 그지 세법이 뭐다 보니까 그지 자 공법이다 보니까 그지 행정상 그지 자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세법을 두고 있고 이 세법에 따라 재정수입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법상 성실한 의무의 확보를 위해서 만든 뭐가 된다? 행정 벌의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지 자 뭐 하겠다는가? 돈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지? 그래서 뭐로?
그죠? 금전으로 뭐 하겠다는가? 그지? 행정벌을 부과하겠다는가? 이게 이제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볼 내용은 뭐가 있을까? 그지? 이 가산세의 종류, 즉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셔야 돼. 오케이? 뭐 있다? 무신고 가산세, 또 과소신고 가산세,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이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있다. 뭐가 있다? 가산세, 그죠? 가산세, 그지? 자, 면제와, 그지?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돼. 자, 이때 면제는 뭐가 있어요? 사유가, 그치? 2가지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됐어요? 그리고 감면은, 그치? 뭐가 돼? 그치? 4개 정도의 사유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같이 안고 가시라는 거.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있겠지. 그때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따지는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감면에 대한 내용이 되지. 뭐, 그치? 수정식으로 2년 이내 하게 되면 얼마에서, 그치? 50%에서 10%까지 감면한다. 기한후 신고를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50%, 20%를 감면을 한다. 그치? 또 뭐 하면, 그죠? 납부불성실, 그치? 가산세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게 없을 것이고, 그죠? 다만 과세인 적부 심사에 대한 통지 결정을 30일 해야 되는데 그게 늦었다면 한다. 납부 또는 환급불성실 가산세 50%를 감면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그리고 원천징수, 그치?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치? 자, 어떻게 이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전부가 되겠지. 이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9절에 문제 1번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자, 문제 1번으로 갔더니, 자, 보시죠. 물음 1에서 어떻게 나왔나? 그치? 첫 번째가 뭐 나왔어? 가산세 의의에 대해서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이미 끝났네. 첫 번째 답 쓰면 되겠죠. 가산세, 그치? 의 한번 가보세요. 뭐, 세법에 따른 성실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치? 산출세액의 가산하여, 그치?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나왔나? 가산세, 그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자, 뭐다? 세법에 따른 성실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뭐다? 그치? 행정벌의 성격이 있다. 이러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적 성질을 추가적으로 정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가산세는 뭐가 된다? 그치? 그죠? 국세, 그치? 자, 뭐가 된다? 별개의 세목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되고, 가산세를 뭐 하는 경우, 그치? 국세를 뭐 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는 경우에도, 그죠?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치? 심지어 뭐가, 국세가, 그치? 마이너스가 있다는가, 그치? 그 경우에도 뭐 한다? 가산세는, 부과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서 글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 뭐가 나왔어요? 그죠? 가산세 감면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 가산세에 뭐가 있을까? 면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면제는 2가지가 이제 존재를 하겠죠. 여기까지 뭐 글을 써주면 너무나 좋은 글이 되지 않겠어요? 자, 납세 의무자가 납부물을 이행하지 않은데, 그치? 자, 뭐가 있다는가? 그치? 납부물을 성실한 의무에 이행을 못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그치? 또 하나 이제 내용 뭐가 됩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치? 기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다. 그치? 기한 연장 사유가, 그치?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한다. 즉, 부과하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산세에 뭐가 있어요? 그죠? 경감 사유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여기에는 4가지 사유가 있죠. 첫 번째 뭐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렇게 글을 잡아가라는가. 두 번째 뭐 하는 경우?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 그치? 세 번째 뭐 과세전, 그치? 적부 심사에 대한, 그치? 심사에 대한, 그치? 결정이나, 그치? 또는 뭐가 있어? 통지 지연이 있는 경우, 그치?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정리할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죠? 조기 협력의 경우, 즉 1개월 이내에 조기 협력을 한 경우 해당 가산세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정비하면 여러분이 물음 1번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음 2를 갔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그죠? 물음 2를 갔더니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네. 이제 각각 5점씩일 거예요. 자, A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액 미안서를 교부받고 매입
매입세 공제 후 신고 납부했답니다. 그 후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이 거래에서 가산세 부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경우의 이름 뭐가 될까요? 그죠? 그지?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가, 그지? 자, 뭐가 되고, 그죠? 거래 상대방의 거래에 대해서 거래, 사실이, 그지? 증명이 되고, 그죠? 자, 뭐가 증명이 되고예요. 증명이 되고, 그죠? 자, 거래 상대방이 뭐가, 그죠? 상대방이, 자, 뭐가 돼요? 그죠?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 위장 사업자라는, 그죠? 사실을 뭐한 경우, 그죠?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알지 못한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는 당연히 뭐가 된다. 그지?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매입세 공제도 가능하다. 공제도 당연히 뭐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가산세도 당연히 뭐가 부과될 수 없다. 이렇게 정비하시면 끝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제 케이스로 간다면 케이스를 이거 두 개로 나누라는 거야. 자, 거래 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또는이에요. 그죠?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라는 사실을 그죠? 안 경우입니다. 그지? 안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인가? 간단하게 정비를 해보면 되겠죠. 당연히 이때는 매입세 공제도 그죠? 되지 않는 것이다. 그치? 자, 정리하고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됩니까?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으라는 것이야. 이게 이제 물음 2의 1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만약 이제 물음 2에서 1을 물어봤다면 그치?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답안지를 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2번 비법인의 인정상해에 대해서 과세관청과의 소송 중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해 비법인은 소송 중임을 이유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이에 관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보세요. 그죠? 당연히 자, 뭐가 있는 경우에도 소송이 소송 중에도 그죠? 자, 대원칙은 뭐가 됩니까? 집행 그죠? 부정지의 원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도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처분의 뭐에는, 그죠? 즉, 행정행위를 말하겠죠. 집행에는 뭐가 없다는가?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이야. 근데, 그죠? 자, 납세 의무자가 뭘 하지 않았어요. 그죠? 납세 의무자가, 납세자죠? 원천징수무니까, 그치? 자,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치? 징수 의무자가 뭐 임을 이유로? 소송 중임을, 그죠? 중임을 이유로, 그죠? 자, 뭐 하지 않았다는가? 징수, 그죠? 의무 또는 징수 납부 의무를 뭐 하지 않았다는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경우에도 뭐 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원천, 그죠? 징수, 그죠?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뭐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뭐 한다? 타당하다. 이렇게 글을 써가야 된다는 것이야. 이게 이제 세법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끝. 응? 끝.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세요. 그죠? 그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할 겁니다. 집행 부정지의 원칙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납세무자와 가세관청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래서 당연히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만분의 이제 2.5로 해서 부과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원천징수무자가 소송 중임을 이유로 징수납부물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오케이? 또는 정당하다, 이렇게 글꼴을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9페이지를 넘어갔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맞죠? 물음 3번으로는 아닌데 2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거는 뭐 너무도 간단한 내용이네. 똑같은 문제지?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문제 2로 한번 가보세요. 자, 문제 2로 가봤더니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근데 오히려 이 문제 일보다 더 쉬운 문제야.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세무사 H차 시험 공부를 시험장에 들어갔던 친구들이 점수를 못 맞은 이유는 뭐야?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못 맞겠지. 그치? 자, 보세요. 물음 1, 물음 2 똑같나요? 다 똑같아요. 그치? 그러면서 7점, 8점, 5점 나왔잖아요. 응? 자, 가봅시다. 그럼 물음 1, 2는 이미 끝났잖아요. 여기서. 응? 물음 1, 물음 2 끝났잖아. 그러면 사례만 읽고 과세법이 타당한지 아닌지 정리하면 되겠죠. 자, 변호사갑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법인 파산 사건에 대한 파산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수로 신고했답니다. 자, 이미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료를 요약하면서 뭐를 보셔야 됩니까? 그치? 자료를 요약하면서 변호사야, 변호사. 그지? 자, 요즘 변호사들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주로 하는 업무가 뭐야? 회생, 또 파산 관련된 업무입니다. 오케이? 그지? 자, 그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꽤 오래됐네. 2006부터 2018까지 뭐 했어? 그죠? 파산 관제 업무를 수행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파산 관제 업무라는 건 뭐가 될까? 오케이? 파산 관제에 대해서 파산한 회사의, 즉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와 주주에게 배분해주는 절차를 실행하는 걸 파산관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미 답이 나와버렸어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파산관제 업무를 했어. 이거는 이미 보자마자 뭐야? 계속 반복성 요건을 갖췄잖아. 그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그지? 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야. 그럼 이때는 뭐가 돼야 돼? 이 사업소득으로, 그죠?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될 부분이야. 오케이? 근데 뭐가 됐어? 기타소득으로, 그죠? 기타소득으로 뭐 했다는가, 그지? 신고납부를 했다는 것이야. 과연 이게 타당한 것이냐, 그치? 신고납부를 했다는 것이야. 이게 이제 과연 타당한 것이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여러분이 잡아가시면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치? 자, 2015년 2월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 기타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갑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2006년부터 쭉 넘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언제 것까지는 그죠? 언제까지는 그죠? 12년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언제서부터 2013부터 2018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을 거예요. 이유는 국세부가 제척기한이 경과를 했기 때문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도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비를 좀 할 겁니다. 그치? 2019년 5월 과세관청이 이를 기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봐서 부가 제척기간 내 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하면서 가산세도 함께 부과를 했답니다. 오케이? 자, 한편 과세관청은 2013년 질의외신 등을 통해서 변호사이면서 파산관제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대가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했어. 보세요. 자, 이게 일시소득인가? 계속반복소득인가? 13년이나 했잖아. 계속반복적이지. 그러니까 질의외신의 내용은 신성실의 원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야. 그럼 뭐가 되는 것이다? 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잡아가면 되겠죠.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쟁점사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3번도 보세요. 자, 물음 1. 그지? 물음 1에 대한 내용은 어디? 과거의 기출문제하고 똑같네? 자, 물음 2도 과거의 기출문제하고 똑같네? 그지? 자, 물음 3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낸 게 뭐예요? 이게 문제야? 그치? 이미 답에서 잘 줬잖아. 그럼, 자, 당연히 뭐다. 그치? 결론은 과세관청에, 그치? 그죠? 소득세와, 그치? 가산세, 그치? 부가처분은, 타당하다. 오케이? 이렇게, 논거를 잡아야 됩니다. 그때는, 그치? 항상 글자에 써야 되는 게 뭐다. 계속 반복성을 가지고 글을 써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그지? 이렇게 정비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했다면 우리가 이제 국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남았고요. 그죠? 국세 불복에 대한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마땅히, 그지?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 불복 절차는 직접적으로 국세 불복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추 여러분이 각만 좀 잡아 놓으시면 될 거고, 오히려 사실은 국세 환급금과 국세 가산금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출제가 별로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쉬었다가요 62페이지에 국세 환급과 국세 환급 가산금 또 그죠? 자 어디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그죠?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보칙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면서 세무조사 뭐 등등등이 어느덧 뭐 세무조사가 나올 때가 됐죠. 또는 과세 적부심사가 나올 것이에요. 거기까지 한번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어디로 갈까요? 그죠? 10절로 가서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